안녕하십니까, 김윤식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우리 7, 8월 문제풀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어떻게 수업을 할 건가 좀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맨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UCC로 저 혼자 이렇게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좀 화질 좋게 지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 문제풀이 톡톡 어떻게 할 건지 좀 한번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인강생들은 인강에서 보실 수 있을 테고 이제 제 블로그에다 올려놓고만 그렇게 되겠죠. 먼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늘 같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은 이제 제 블로그에도 올려놔 있는데, 김선현 선생님이라는 분의 그 그림의 곁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가운데 조금 이렇게 빛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제 출처를 밝혔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찍어가지고 올려서 가운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른 걸 찾아보려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작은 배, 풍랑에서의 배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요 배, 그렇죠. 여기 배, 요거. 지금 이거와 관계되는 거, 지금 굉장히 풍랑이 세고 있는데 지금 배가 거기서 표류하는 듯한, 요즘 들어서는 이제 배와 관련된 조금 기억들이 별로 안 좋은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우리 김선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나가려면 자신의 의지를 최대한 사용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그렇죠, 이 싸워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은 참으로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된 일들이 지나고 나면 그 성취감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7, 8월 달 이제 되면은 날씨도 더워지고 조금 루즈해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부를 하는 게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막 정말로 남들은 바캉스 간다는데 나도 가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 힘들고 지치고, 우리 한여름에는 히프에 막 땀띠기 잘뜩 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과의 싸움은 힘들지만 이것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작은 훈련들이 반복되고 쌓여 결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거요. 배가 흔들리고 풍랑이 차지만 나의 마음을 다잡고 지금 하고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주변이 이런 풍랑이라면 나는 요 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나는 언젠가는 저기 육지에 다다를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힘이 들지만 하루하루가 쌓여서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여기 지금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그림 같아요. 그래서 7, 8월 때를 제가 그림을 쭉 보면서 제가 벌써 예전에 요거는 7, 8월 때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피우쳐 두은 건데, 다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다 잡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방법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과제, 우리가 지금 뭐에 관한 것이죠? 문제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문풀 과제를 여기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 수업 2라고 되어 있는 이게 뭐냐, 수업 1, 수업 2로 나눠서 수업을 2개 할 거예요. 앞에 부분 하나 하고, 이런 식입니다. 앞에 부분 수업하고 요 부분에 관한 문제를 제가 내드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제가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을 하고는 문제를 드려요. 그럼 다음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해갖고 오시면 요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 2에 대해서 과제를 해설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수업 1,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문제를 풀이를 하는데 몇 개냐면 2개를 40분 동안에 풉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20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40분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수업 1을 끝나고 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휴식 20분 쉬고, 그 다음에 40분 여러분한테 드리고, 여기 10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와서 문풀률, 요거에 대한 해설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업 2를 하고, 과제는 하나만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리려고 그래요. 작년까지 2개 제시해 드렸더니, 그것도 쓰는 것이 좀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고민하고 해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무튼 말은 이해되셨죠? 자, 어떻게 한다? 수업을 어떻게 한다? 그렇지. 저번 시간에 내드린 과제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수업을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과제를 내드리고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을 하고 과제를 내드리고, 요거는 홈워크.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해갈 거고요. 인강생들도 똑같이 이 패턴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좀 푸시면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강생들도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수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꾸로 교실은 우리 늘 하는 거였었죠. 상호 교수.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요거. 문풀 과제 2를 제가 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학원에서 풀어보세요. 학원에서 푸른 다음에 곧바로 뭐 하냐면 여러분들끼리 상호 간에 첨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이제 거꾸로 교실할 때 일단 첫 번째 이제 상호 교수 그날 수업한 거에 대해서 질문할 것 하고 답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20분 동안 하나, 그래서 제가 내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20분 동안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각자. 제가 과제 내드리니까 그걸 풀어보고, 그게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조원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쓸 때는 시간 걸려도 있는 거는 뭐 2, 3분이면 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상호 간에 첨삭을 해보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뭐야? 이야, 이건 대단히 좋다. 나는 이렇게 안 썼는데 이걸 이렇게 썼네? 나한테 금상첨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서 이거 조금 거시기하다. 근데 요 좀 거시기한 거, 요거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거, 요거를 볼 수 있는 눈이 결국은 우리가 공부한 인지적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얘를 내가 첨삭해 주면서 요 첨삭하는 활동 자체가 뭐가 된다? 그렇지, 내가 쓰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굉장히 좋은데, 그럼 여기다 뭐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별표 하나. 여러분들, 그럼 어떤 사람도 저도요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그러면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잘못된 거를 수정해 주면서 나는 나중에 그렇게 쓰지 않을 거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거 스터디 그룹, 우리 하는 이 스터디 그룹이 이 일을 한다면 정말로 훌륭한 수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첨삭은, 그래서 거꾸로 교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선생님, 인강생들은 어떻게 해요? 인강생들도요, 요거 하세요.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아서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하면은 거꾸로 교실 수업이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첨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첨삭은 이제 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셀프 첨삭을 하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제가 과제를 내드리고 그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설명할 때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 라고 얘기한 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대.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형광펜으로 촥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 같으면 더 촥촥 스티커 붙이고 막. 중등은 그럼 잘 안 하지만 셀프 첨삭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 이거는 꼭 써야 돼. 이거는 정말 중요해라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별 첨삭을 하는 거죠. 이거는 셀프 첨삭은 언제? 수업할 때, 수업 시에 셀프 첨삭하시는 거고, 조별 첨삭은 언제 한다고요? 거꾸로 교실할 때 이제 조별 첨삭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근데 사실 말할 대표적인 것이라고는 썼지만 여러분이 스타트를 했으면 그 중에 하나, 요거는 한번 선생님한테 첨삭을 한번 어떤지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거를 저한테 첨삭을 의뢰하시면 제가 항상 거꾸로 교실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면대면해서 여러분들 전체 다 이거는 이렇고 하고 조별 전체에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꼭 대표적인 거 조별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꼭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선생님 저도요, 제 것도 한번 봐주세요. 봐드릴 수 있다 그 말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제가 수강생을 10명만 모집해서 수업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이지 않지 않, 그렇죠? 인강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회 내지 4회 정도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니까 오늘 수업한 것 중에 한 개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3, 4회 정도, 인강생도 동일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해서 드리겠다. 그 다음에 인강생들은 꼭 요 파일로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죠? 요 파일로, HW 파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첨 파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첨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SWP도 이렇게 첨삭하면 거기다 밑줄 쳐주고 이렇게 첨삭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보내드리면.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다. 이렇게 썼잖아요. 좀 친절하셔. 사진 착 찍어갖고 그거 쓴 거 착 찍어갖고 보내줘. 그럼 저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런 거 좀 하나 사야 되겠어, 이제. 이렇게. 화면상에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직 제가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프린터를 해서 다시 참 여기다 써서 다시 저도 찍어갖고 다시 보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조금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신 거를 인강생들은 쓰신 거를 저한테 첨삭을 의뢰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파일을 열어볼 수 있도록 다시 여러분들 파일 이렇게 쳐가지고 길지 않으니까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강이 됐든 인강이 되었든 제가 읽으면서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이렇게 NP 여기서 no problem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쭉 읽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NP 왜 잘 안 써죠? 아무튼 잘 안 써죠. NP 쓸 거예요. 그래서 NP를 쓸 거니까 그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잘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첨삭 이해되셨죠?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좀 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죄송스러운데요. 3회 내지 4회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상황이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습 필수에 필수. 예습 안 하시면 안 돼요. 필수.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예습이 어떻게 돼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인가 알죠? 오버뷰. 그럼 지금 리뷰는 복습이니까 이거 오버뷰. 그럼 어떻게? 프리뷰가 아니고 어떻게 오버뷰? 대충. 오버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다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게 있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그렇지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예습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진도표를 글자로도 예상이에요. 예상 진도표를 제가 수업할 때 처음 시간에 첫 시간에 그 블로그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예상 진도표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얘가 지금 이제 제가 그 예습의 예를 하나 들어드렸는데 초수생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선생님 뭘 갖고 합니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재수생들은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2018년도 서브노트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서브노트 겁나 좋다는 거. 요거 따끈따끈하고 요겁니다. 다른 거예요. 작년 거하고 이제 우리 논술 톡톡이니까 논술 톡톡 그래갖고 요 밑에 이제 영역별 서브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작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작년 거 쓰면 안 돼요? 쓰셔도 돼요. 근데 귀찮고 복잡해.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쓰신 거를 가지고 어떻게 예습을 하냐면 2019년도에다가 옮겨 적는 거. 옮길 일자, 기록할 기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적으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2018년도 여러분들 열심히 여당 서브노트 열심히 잘 써놨잖아. 그렇지? 전부 다 잘 써놨어. 잘 써놨는데 그거를 2019년도로 옮겨. 그럼 옮기면서 뭐가 되는 거다? 그게 예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면 미리 옮겨놓지 마. 수업하기 전에 옮겨. 이런 거 있지. 그거 제가 수업하면 그러고 작년 책이 없는 것도 올해 있는 것들 많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이해되셨죠? 아니면은 한번 보기 힘들면 그냥 수업할 때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올해 책은 정가가 10,000원이에요. 작년 거보다 훨씬 제가 출판사에서 데모했어요. 그래서 10,000원으로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래서 저는 인쇄 받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을 올해 처음 듣는 분들은 여러 개 있잖아요. 자료가 여러 개 있어. 1, 2월 달 수업했던 것도 있고, 3, 4월 달 했던 것도 있고, 지금 5, 6월 달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지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가 됐든지 여러분들 좋은 거.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그 서브노트화 시켜서 단권화 시켜서 해놓는 것이 있다면 그걸 보셔도 좋고 그러니까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요거 갖고 할 거니까 요걸 이제 보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 준비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단권화 한 거 있으면 그걸 갖고 하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케바케예요. 알겠죠?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한테 맞는 거 갖고 꼭 예습. 근데 예습 어떻게? 알겠죠? 자, 암기 예습, 암기 노노하다. 암기 아닙니다. 노노해. 암기 아니고 그냥 한번 보고 오시라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처음으로 문득 이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상권은 열심히 공부를 해. 처음이니까, 야, 열심히 하면 해봐야지. 그러다 지쳐가. 그러니까, 여러분 책 그렇잖아요. 상권을 막 지저분한 학원을 객대. 그래서 수업을 학원부터 할 거예요. 왜냐면 1, 2월 달은 학원부터 수업하면 안 되잖아. 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있고 우리 과제 분석에서 단계가 있잖아. 순서가 있잖아. 있단 말이죠. 3, 4월 달도 그렇고 5, 6월 달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제 7, 8월부터는 굳이 순서를 따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가는 거니까 논술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대충 머릿속에 있으니까. 왜냐면은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된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 나 생각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학원 교육과정부터 수업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학원부터 그래서 여러분 수업 첫날 이거 기본 가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도 무겁지 않으니까 두껍지 않으니까 가꾸셔서 요거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써놓으신 거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교육과정부터 수업을 할 거니까 중간부터 오케이. 그래서 학원이 끝나고 나면 앞에 교육의 이해로 가서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러면은 교육과정 뭐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공부 어떻게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날 오는데 또 상황 갖고 오지 말고 기본서 뭐 이거 어차피 이거 한 권이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게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다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 그림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있다는 것이 그렇죠?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눈 감고 이런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래 오늘 하루 최선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이 배는 이 풍랑을 이기고 이해되셨죠? 육지로 도달할 수 있을 거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오늘이 6월 13일인가 이렇게 됐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벌써 우리 이제 7월 수업 벌써 7월 달 수업 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7, 8월 지나고 8월 그럼 이제 모의고사 볼 때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그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데 우리 제 수업은 7월 첫 주가 1일이거든요. 근데 7월 첫 주에 수업을 하지 않고 7월 둘째 주 8일부터 수업을 하려고 해요. 어차피 7, 8월 달에 9주가 나오거든요. 왜 제가 작년에는 중간에 쉬었는데 바캉스가 쉬라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올해 5, 6월 달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핵심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핵심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1, 2월 달 3, 4월 했던 것들이 별로 없으신 분들인지 5, 6월 달에 핵심어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자꾸 생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6월 달 수업이 끝나고 나면 7월 달 첫 주 한번 이렇게 좀 훑어보시라고 아니면은 조금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면 7월 한 주 이렇게 조금 더 우리 수업 안 하니까 그때까지 해서 5, 6월 달 수업을 마무리 지면 7, 8월 때 처음부터 다시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둘째 주에 물론 이제 저는 그 주에 이제 선교지를 갔다 올 겁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에 7월 8일 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